두 번째 주제는 배터리주인데요. 에코프로 BM이 이번 주 어닝 서프라이즈, 배터리주의 어닝 서프라이즈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배터리주가 다 어닝 서프라이즈였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에서 배터리주의 실적이 좀 엇갈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대형주 위주로는 좀 많이 살아남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시장이 정말 어려울 때마다 생각나는 부분이 어차피 대기업은 정말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조금 안 좋았던 모습이지만, 보조금은 지금 주고 있는 실적에서는 제외하고도 흑자는 네, 나왔죠. 흑자는 나왔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버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는 하나 나타나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약간의 온기가 돌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본다라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보면 신규 자금이나 아니면 신규 투자자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거의 카카오 다음으로 국민주주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있는데, 이 종목까지도 이제는 호실적을 나타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예상했던 부분은 약 100억대였는데 실적 발표가 400억대까지도 나왔어요. 면밀히 지켜보면은 어떻게 본다면 투자했던 니켈 재련소나 이런 부분에서 또한 가치나 이런 부분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2차 전지의 이제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 어떻게 본다면 증시 탄력의 주인공을 보자라고 봤을 때는 그 중에서 2차 전지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가동률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실적은 어느 정도 개선세가 나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 하지만 실적 발표하면서 제일 긍정적인 포인트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2차 전지 하면 우리가 자동차만 생각을 했어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2차 전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ESS라는 이 단어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만약에 태양광이 있는데 태양광 에너지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전기는 가만히 멈추면 사라집니다. 이걸 어딘가에 계속적으로 흘려줘야든가 아니면 배터리나 이런 부분에 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 다시 태양광으로 충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ESS인데, 이게 태양광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가속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LG 에너지 솔루션,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고요. 삼성 SDI는 부진한 실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반기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떻게 해서 어떤 모멘텀으로 나오게 된 건가요? 뭐가 잘 나왔죠? 전기차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팔렸다라고 예상하는 것 부분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ESS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가파르게 더 많이 실적을 나왔던 부분은 인도네시아의 니켈 재련소를 투자했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네. 수익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실적을 어떤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다 니켈이나 이런 부분도 2차 전지랑 연관성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호실적을 시장에서 기대를 못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어닝으로 나와주면서 증시의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이 두 자릿수 수익률까지도 나왔던 모습이 있습니다.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바닥은 저는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들고 있어요. 악재뿐이었던 2차 전지였는데 어느덧 좋게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고 조정도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는 또 전기차 판매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CO2 규제가 나오게 되면서 보조금도 좀 지원이 되면서 유럽 쪽에서는 전체 자동차 판매는 조금 감소를 했는데, 자동차 가운데서 전기차 부문에서는 또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전방 산업으로서 업황 개선이 나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또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이제 그 니켈 재련소 또 모멘텀이 있었다고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전기차 쪽도 업황이 바닥을 찍고 올라서려는 모습이 있고, ESS라든지 AI 쪽의 배터리 이런 것들은
수요가 올라가고 있죠. 새로운 수요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어제 기존에 우리가 과거에 2차 전지가 호황일 때 그런 수요는 많이 적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쪽 ESS 수요나 이런 분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또 코멘트를 해드릴 거는 제일 뭐냐라고 본다면 네. 금리가 인하하면은 뭐 자동차 판매량이나 이런 분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9월 인하 보세요. 9월 금리 인하. 네, 미국 네. 9월 금리 인하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예.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약간의 딜레이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왜 금리 인하를 요구하냐라고 생각이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때리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힘낼 수 있게 금리를 낮추는 부분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미국 같은 2차 전지가 이제는 더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고 한다면 금리에 대한 포인트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AI 관련해가지고 ESS 수요 이것도 중요하고, EV 전기차 데이터 센터. 네, 예.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확산되면 될수록 네.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2차 전지랑도 관세랑도 되게 비슷합니다. 왜 갑자기 네.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호실적을 뽑아낼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는 중국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한국산을 더 원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는 LG 에너지솔루션과 이제 계약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다 관세랑도 어느 정도 맞물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 꼭 우리나라가 필요한 국가였는데 15%를 받은 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이런 2차 전지나 이런 부분이 어차피 네. 투자나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세는 조금 낮춰줬더라면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나갈 수 있는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반대했었던 최상모 전 경제부총리와의 그 미국과의 협상, 네. 여기에서 제 생각에는 확실하게 반중 친미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0%를 기반으로 줄라이 패키지를 추진했던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이번 정권은 그걸 답을 못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저도 약간 그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관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키포인트가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이 미국에서 솔직히 이 관세 때문에 벌어들인 돈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뭐 엄청나게 지금 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미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는 엄청난 금액이지만 네. 이 관세를 때려서 실질적으로 관세에 대한 소득이 미국의 세금이나 세율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지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친중이냐 아니면 친미냐 이거에 대해서 노선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패권에 대한 싸움인데 우리나라가 네. 여기서 약간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 있어요. 확실히 한쪽으로 가야 저는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솔직히 중국보다 미국으로 가는 게,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미국한테. 그쵸, 엄청난 흑자를 주는 데가 흑자를 벌고 있는 기업이고, 미국입니다. 네, 중국한테는 우리나라 적자를 보고 있어요. 적자라고요? 네, 적자입니다. 근데 왜 미국을 그렇게 조금 약간 네. 미워하는지, 미국은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사면서 돈을 갖다 주는 나라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랑 다르게 이제 우리나라 제품과 경쟁하는 나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밀렸어요. 진짜 저도 로봇 청소기나 이런 부분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가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 국내산 제품보다 중국산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중국산 제품을 사용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아쉽지 않나. 왜냐? 가전하면은 거의 이제는 우리나라였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는 로봇 청소기나 이런 부분의 기술력은 다 중국이 휩쓸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본다면 이거를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로봇 청소기 또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 로봇 청소기 기술이나 이런 부분도 중국이 한테 우리나라가 가져가서 이제는 우리나라 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로봇 청소기 개발이나 이런 걸 더 빨리 했고 했던 부분이 있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술력을 가져가서 더욱더 개발을 해서 이렇게 따라온 거다. 어떻게 보면 라이벌 국가인데 왜 자꾸 친중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해 드릴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스파이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간첩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은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정말 우선시 돼야 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국은 철퇴를 가하고 있지만 관세라는 철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미국이 원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관계와 경제적인 협력이다라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답이 하나밖에 없다, 친미밖에 없다라는 것들, 무역 수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흑자국이고 어디가 적자국인지 이것만 봐도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배터리 뭐 미국 공장 있는 기업들 보니까 셀 3사, 그다음에 LG화학이 양극재 미국 공장 만들고 네.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무역보험공사에 100억 달러 보증을 받았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나왔는데 이게 결국에 이제 대미 투자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해외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대미 투자 금액에 또 포함이 된다. 이것도 대출 형식으로 포함이 된다라는 맞습니다. 부분도 보증, 대출 뭐 이런 부분까지 그쵸. 다 포함이 그러니까 된다. 우리가 돈을 그 외환보유고에서 꺼내서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대출하는 부분도 대미 투자 금액에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도 돈은 나가는 건 나가는 거고 미국에 네네. 공장을 짓는 건 짓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은 어느 정도 버틸 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일자리나 이런 부분이 줄어든다는 게 저는 아쉽고 좀 짜증나죠. 네. 맞습니다. 일자리가 경제입니다. 배터리 얘기 좀 더 이어가 보면 광물 가격과 전기차 수요와의 연관성이 있는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게 되면서 전기차 수요에 대한 이런 기대 전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광물 가격과 전기차 수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조금 뭐 이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뭐 광물 가격 관련해가지고 양극재, 음극재 관련 회사들은 어느 정도 버팁니다. 셀 업체들이는. 근데 우리가 과거에 뭐 2차 전지가 호황기 때 막 다 올랐죠. 그때는 뭐 전해질 그리고 뭐 거기에 들어간 알루미늄을 만드는 회사들 다 올랐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2차 전지가 상승했던 종목들을 본다라면 그런 종목들 아직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알겠지만 뭐 대장주, 1등주, 2등주, 뭐 3등주 있잖아요. 그 1등주, 2등주 뭐 대형주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들은 다 실적이나 어느 정도 개선하는 모습가 나왔지만 아직 전해질이나 아니면 분리막 이런 기업들은 실적의 개선세가 약한 모습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다. 지금의 상승은 바닥을 찍고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한테만 조금 나와주고 있던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삼성 SDI 같은 그런 기업들만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그 세금 부분에서 관세 부분에서 중국의 흑연이라든지 또 중국이 생산하는 ESS용 배터리 이런 것들은 또 세금을 미국이 크게 때리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네. 이번 관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되게 미국한테는 중요한 국가다라고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앞엔 미국에서 기회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기회가 크게. 있는 거죠. 예. 미국, 그러니까 이 ESS라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게 왜 판매량이 늘었냐라고 본다면 미국에서 지금 중국산 ESS의 관세율이 40%가 됩니다. 근데 이게 1년 뒤면은 이제 50%대가 넘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이랑 중국산 제품이랑 가격 경쟁력으로 항상 졌습니다. 품질이나 이런 부분은 더 좋았던 모습에는 있었지만 왜냐?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인건비도 저렴하니까 계속적으로 만드는 모습가 있어요. 왜냐? 이게 수주를 안 받아도 계속적으로 먼저 만들어 놉니다. 공장을 쉬면 그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네. 중국 스타일이 그래서 재고나 이런 부분이 엄청 많아요. 나중에 다 덤핑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철강과 자동차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2차 전지도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2차 전지 시장에서 피크를 찍고 조금 더 악세가 나왔던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에서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키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도 봤을 때도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ESS 판매량이나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 지금 애플도 이제는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000억 달러를.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 부분도 한다라고 했고 나머지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을 미국에 건립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의 수요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리튬 가격 얘기가 좀 나와서 제가 시세를 확인해 봤는데 뭐
네, 밤사이에 뭐 크게 올랐는지는 정확히 확인은 안 되는데 상승 추세는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걸 차트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쟁 상대인 중국의 배터리 기업 비아디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부채 부담도 지금 뭐 걷잡을 수 없이 굉장히 크다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보도는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에. 왜 그런지는 참 또 모르겠어요. 이상하시죠? 네. 그리고 또 BYD가 또 이제 얼마 전부터 왜 보도가 안 우리나라에 되는 겁니까? 자동차도 팔게 됐는데 예. 사는 사람이 광고는 삐까뻔쩍하게 하는데 네, 사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가격을 싸게 파는 부분도 있고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광고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좋다 하니까 물론 글로벌 1등이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정말 BYD가 이제 곧 있으면 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 네네. 부채 잠정 부채가 60조에서 62조 원을 추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국이 왜 값싸게 만들 수 있냐라고 본다면 값싼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쉬지 않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쉴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경쟁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안 팔려도 계속적으로 만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BYD 자동차를 이제 값싸게 뭐 30% 인하해서 파는 모습도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BYD는 정말 위태로워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뭐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기업을 하는 거는 중국 정부에서 살리냐 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림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쉽게 망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되게 위태로운 부분이 있고 국내에서도 뭐 BYD를 타는 사람을 뭐 욕하는 사람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왜 이 시점에서 들어온 건지도 저는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베스트 모델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과거의 모델이나 이런 부분을 들어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한테 약간 땡 처리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BYD나 이런 기업들이 이번에 이제는 뭐 관세 전쟁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악세로 다가갈 가능성이 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할인 판매를 하는데도 판매량이 좀 감소하면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부채도 너무나 크잖아요. 네. 그럼 버블 꺼진다고 보십니까? 과거에 뭐 미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들이 막 부도가 나고 했었잖아요. 헝다 사태 뭐 이런 얘기. 왜 그런 거랑 비슷하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요가 없어도 먼저 다 만듭니다. 그리고 팔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 수요가 있고 만들려고 한다면 가격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기술보다는 물량으로 승부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이 전기차까지도 확산이 됐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매년 기술이 업데이트가 돼요. 그리고 매년 바꿔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고가 쌓인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더 싸게 팔 가능성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중국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글로벌적으로는 조금 더 약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주 주주분들은 비아디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뭐라고 하죠? 바퀴 달린 화장터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예. 중국산 배터리나 이런 부분이 뭐 아직까지는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라는 국가나 약간 폐쇄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사고나 이런 부분이 뉴스나 이런 부분 잘 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에 예의주시한다라고 본다면 한국산 배터리 요즘에는 전기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다 어떤 배터리를 들어간 건지를 되게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거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되게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국내 배터리 3사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기술적 우위나 어떻게 보면 브랜드 네임밸류가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비아디 서버가 중국에 있다는 걸 잘 알아두길이라고 채팅창에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 안보 문제도 역시 전기차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부 차원에서도 또 우리 가게에서도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주가 하반기에 대세 상승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고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의견 정리해 주시죠. 저는 1차적으로는 한 번은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워낙 이번 연도 상반기에 너무 안 좋았던 모습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는 실적 발표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보여주긴 했다. 또 정말 화제 그리고 정부 정책
그리고 보조금 뭐 이런 부분 악재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재를 딛고 실적으로 어느 정도 보여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미국과 중국의 관세에 대해서 에너지 저장장치는 수혜를 받고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포인트는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늘려줬을 때 그거에 대한 반사익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국을 응원해 준다고 보면 2차전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하반기에 대세 상승으로 주도할 수 있는 배터리주는 어느 쪽이 될 거라고 예상하실까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미국에 선제적으로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다른 자동차 기업들과의 합작법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만들었던 부분도 있어요. GM과도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높게 평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이 미국이란 나라가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판매량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를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더 기술력인 측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ESS 그리고 LFP까지도 확산되는 모습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캐즘을 계기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준비를 참 잘해놨군요. 네, 잘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LG가 어떻게 보면 지금 과거에 잘 나갈 땐 시총 2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총이 많이 떨어진 모습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어떻게 다시 2위까지는 못 가요. SK하이닉스가 워낙 잘 가기 때문에. 하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이나 이런 부분을 했던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살아나야 전체적인 2차 전지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 품목 관세 예고했었던 게 반도체, 의약품, 네. 뭐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도 사실 그 범주 안에는 들어가거든요. 아직 구체적인 예고는 한 적은 없지만 네. 배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야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에 반중 친미하면은 크게 기회가 열리는 섹터네요. 맞습니다. 그게 이번 관세 관련해 가지고 제일 키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 진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놓칠 수는 없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번에 다 투자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다 미국이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우리가 알래스카 투자를 강제적으로 전 할 줄 알았거든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네. 끝도 없는 데다라고 막 하잖아요. 돈은 예. 많이 들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LNG를 채굴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쪽은 그쪽으로 뭐 얘기도 안 했어요. 거의. 근데 너네 2차 전지 바이오 제약 반도체 투자해 2,000억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부분도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좋은 부분도 있고 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조선까지도 있고 원전은 원래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계속적으로 같이 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다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당분간은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한국 뭐 코스닥이 오른다라고 해서 진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뭐 풍족해지거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확 체감이 안 돼요. 솔직히 코스피 5천 간다라고 해서 내 주머니에 돈이 막 이렇게 쌓여? 그건 또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코스피 오른다라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왜 오르는지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크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악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